이 방 말고도 지금 전국 17대관의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극장에 찾아주셔서 저희 아수라의 일반 분들이신데 좀 재미있게 보셨길 바라고요. 앞으로 재미있는 대화 같이 나눠요. 네, 안녕하세요.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가 이런 장르를 좋아하는데 그런 장르를 꼭 다시 한번 해보고 싶었고 그러면서도 좀 다른 방식으로 비틀어보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전형적인 어떤 설정을 좀 틀어서 이렇게 악의 하수인으로 일하는 시시한 악당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그 주인공은 그 사실은 약간 불강력적으로 그런 어떤 그 세계가 악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고 또 그를 감시해야 되는 그 정의도 악의 어떤 그 다 오염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인물도 그런 악한 사람들 사이에서 막 이렇게 그 어떻게든 좀 그 잘 살아보려고 생존하려고 노력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저희가 여러분들이 좀 현실적인 풍자로 받아들여줘도 되는데요. 결국 거대 악은 그 힘없는 보통 악당들은 그 사람들한테 이제 이용당하고 이제 희생양일 뿐이죠. 그래서 그런 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남자가 그 마침내 자기를 이제 자멸시킴으로 인하여서 그들도 함께 다 이 절멸시키는 그런 파국을 보여줍니다. 감독님이 싫어요. 사실 이제 굉장히 기대했던 순간이죠. 기다리던 순간이기 때문에 첫 촬영하는데 감독님이 그러시더라고요. 첫 촬영 때 야, 1, 2년 전에 촬영하고 다시 촬영하는 기분이야. 근데 저 역시도 그랬어요. 역시 하나도 안 변하셨고 현장에서 어찌나 그 독하고 그 배우의 끝을 긁어내시려고 살살 저를 약올리시기도 하고 지금 살짝 이를 악무신 것 같은데. 네. 한이 많아요. 너무 즐거웠죠. 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저는 감독님에 대한 신뢰를 누구보다도 갖고 있는 배우였기 때문에 이 같이 참여해준 정민이 형이나 도원이나 만식이나 지훈이에게도 제가 좋아하는 만큼 좋은 감독님이 돼주시길 바랬어요. 그 촬영 과정과 그리고 촬영이 끝나면서 감독님이 이 배우분들에게 저만큼 신뢰를 얻고 사랑을 받는 모습을 보고 정말 더 뿌듯했어요. 아까 감독님이 싫어요라는 대사는 영화 속에서 인간들이 싫어요라는 그 나레이션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그 처음 시작과 끝을 정다운 씨 목소리가 열고 닫았잖아요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비트를 굉장히 좋아해서 비트 생각이 나더라고요. 좀 나레이션에 대해서 감독님께서 좀 의도하신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? 이보다도 제가 전문직을 참 많이 했는데 이 검사직도 다시 이제 같은 역할을 했었는데 김차인 검사 그리고 또 이 영화 내에서 나오는 이 악당들이 왜 악인이 됐으며 악을 선택했고 우린 선을 추구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나 악이 왜 우리에게 들어와지고 그 악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김차인 같은 경우에는 이 권력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악으로서 이제 세상을 대하게 되는데 이 권력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 공권력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 배제됐을 때 그 사람으로서 김차인의 모습은 어떨까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비춰졌을 때 세상은 김차인이라는 검사의 역할을 참 검사의 권력을 가진 사람은 좀 재미있게 이게 딱 안 보신 분들은 보는 게 아니죠. 근데 이렇게 처음 그래서 이제 뒤로 갈수록 이제 앰뷸런스를 부를 때도 더 찌질하고 더 비굴하고 그러한 것들을 더 보여줬으면 좋겠었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마지막 박성배하고 또 뒤를 걸 때 그 하나의 그 권력을 또 이용해서 끈앞으로 이용하려는데
나중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 뭐 이러한 것들에 좀 점점점 변하는, 그러니까 선모가 착해 있다가 이제 악으로 갔을 때 하고 반대적인 그림을 좀 그리려고 했었고요. 그리고 저 이 스틸 사진에 보면 이제 방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. 저 도경이를 불러서 데리고 갈 때. 배우는 그런 것 같아요. 준비를 하면서 이 시나리오를, 이 캐릭터를 최선을 다해서 분석을 하고 노력을 할 때, 우리 현장이 너무 좋았던 이유는 훌륭하신 감독님도 계셨고 배우도 계셨지만, 저 감독님께 뭐 이렇게 쑥스럽지만 존경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, 현장에서 배우에게 질문을 참 많이 하세요. 도경이를 정말 무릎을 꿇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 같아? 시나리오에 나와 있지 않은 또 질문을 하세요. 그러면 핸드폰을 저렇게 몰래 카메라를 찍어서 차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있는 그 좁아 터진 곳에서 차 애쓰는 모습을 찍어서 한도경을 협박을 하죠. 그때 한도경을 무릎을 꿇고 저는 참 이 장면에서 정말 이 영화가 끝까지 가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. 뭐 배우뿐만이 아니라 감독님, 스태프들 모든 분들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컸을 것 같은 씬이었어요. 특히 직접 연기하신 정우성 씨 같은 경우에 가장 힘드셨을 텐데 혹시 감독님 원망 들진 않으셨나요? 그 공익 광고죠. 남풍운전 그거죠. 그렇죠.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한도경의 스트레스의 폭발 가중인 거잖아요. 그래서 이걸 한 일주일 정도 촬영을 했는데, 이제 한도경의 대사는 정확히 필요한 대사는 야, 내 총 내놔, 차 세워, 이 정도예요. 그리고 이제 계속 쫓아가면서 이제 한도경의 스트레스가 내배는 어떤 말들이 그 행간을 채웠죠. 정말 수없이 많은 말들을 했던 것 같아요. 감독님이 무전으로 야, 우성아, 근데 이제 욕은 그만해라 이러더라고요. 내가 무슨 욕을 했다고. 넌 이렇게 착한 영화를 찍는데 이렇게 막말 욕을 하니? 저도 모르게 그 한도경의 스트레스에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매몰되는 순간이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욕설들이 계속해서 나왔었고,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었을 정도로 굉장히 치열하게 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이 씬을 제가 직접 했다라고 이제 뭐 여러 기자분들도 물어주시고 거기에 대한 평을 하시는 것 같은데, 사실 이건 그냥 체이스가 아니라 저 달리는 차의 움직임이 한도경의 스트레스의 그 분출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작게 보이는 얼굴의 한도경의 표정이 정말 크게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 필요성을 느꼈고, 그것도 감독님한테 얘기하시니까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데 얼굴이 굉장히 또 막 밝아지세요. 막. 그래서 안전하게 해라 하시더라고요. 다 콘티를 만들어 놓고 나서 뭔가 더 좀 강렬한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어요. 근데 저희 촬영 감독인 이목의 촬영 감독님 비를 뿌리십시다. 그것도 폭우로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래도 되나 그랬더니 그런 장면 본 적 있어요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야, 그러면 우리가 좀 재밌겠다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, 그 비를 실제로 뿌리면서 그 카액션을 찍는다는 게 너무 힘이 들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굉장히 중간에 촬영할 때는 후회를 많이 했어요. 괜히 시작했다고. 근데 아까 우성 씨는 이제 일주일 동안 찍었다 그러는데, 저희가 도로에서 일주일을 찍고, 그 다음에 한 달쯤 뒤에 이제 스튜디오에서 또 3일을 찍고, 그리고 이제 그 도입 부분을 또 따로 부산 내려가서 하루 찍고 해서 이제 총 14회째 정도 촬영을 했던 것 같은데, 다 완성되고 나서 이제 CG팀이 마지막에 다 만져주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래도 비 뿌리면서 찍기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변명 기회를 드렸는데 여전히 그러기 잘하셨다는 말씀이 터져 나올 줄을 몰랐습니다. 네. 김성배 시장님의 말씀이셨습니다. 그리고 지훈이가 저희 왜 귀엽냐고 얘기했잖아요.
지훈이도 되게 사랑스러워요. 위태위태하고 내가 늘 눈에 밟히고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이쁜지 때리고 싶고 아슬아슬해요. 그냥 꼬집어서 죽여버리고 싶어요. 그 정도로 밟히는 게 아니라 내가 쟤를 밟을 것 같기도 하고. 저에게 사랑을 받는 아들. 네, 황정민 씨 이름이 없었어요.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안 나오시는 건가 했었는데 오셔서 너무 다행이고요. 그 장면 중에 제가 인상 깊었던 게 그 하이 실종 장면이 있었잖아요. 네, 근데 처음부터 대본에 있었던 장면인지 아니면 현장에서 어떻게 뭐 우연히 그런 아이디어가 보여달래요. 아니 대본상에는 당연히 그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건 절대 아니고요. 감독님하고 대본상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그 감독님하고 이제 얘기를 해서 그렇게 그쵸 원래 바꾼 거죠. 근데 그냥 그 박성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를 정말 딱 한 모습에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. 저는. 그러니까 뭐냐면 그 남자가 아랫도리를 벗는다라는 건 대단히 자신이 있거나 아니면 대단히 나 말고는 주위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정말 예의가 없는 거거든요. 상대방 보통 남자들도 몸을 돌려서 옷을 벗고 아무리 친한 친구들이더라도 옷을 벗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건데 굉장히 예의가 없는 사람인 거죠. 그러니까 온리 이 세상에는 다른 사람 없고 온리 나만 존재한다는 인물. 그래서 저는 그 효과가 조금 관객들한테 느껴졌으면 좋겠다. 그러니까 그 한 장면으로 인해서 박성배라는 인물이 어떻게 이렇게 답도 없는 우리가 야, 저 사람 참 답도 없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평소 때. 답도 없는 인물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감독님하고 했었고 현장에서 어쨌든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걸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어렵거나 그리고 또 그 관객 주변에 여자 스태프도 많고 하기 때문에요. 그렇게 뭐 그리고 궁뎅이가 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.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쑥스럽거나 그렇진 않아요. 근데 어쨌든 오히려 그로 인해서 박성배가 더 잘 보이고 정확하게 그 인물이 관객들한테 아, 이 인물이 더 잘 보인다면 저는 그보다 더한 짓도 할 수 있어요. 저희가 이제 현장에 있었잖아요. 굉장히 진지한 그랬는데 굉장히 진지하게 벗고 싶어 하더라고요. 굉장히 벗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. 쭉 벗고 싶으면 그 물을 쏟았겠어요. 제가 듣기에는 정민이 형이 촬영장 도착했을 때 차에서 내리면서 바지를 벗어. 아닌가? 뜻성분인가? 네. 예, 우리 스태프는 굉장히 번거롭죠. 저까지 올라가는 얼마나 힘들까요? 먼저 영화는 굉장히 재밌게 잘 봤고요. 마지막에 한도경 역할을 하신 정우성 씨가 그 김차인과 박성배 역해서 누굴 편들어도 결국 파멸에 이르잖아요. 그런 딜레마에 빠졌는데 만약에 그 진짜 정우성 씨였다면 어떻게 하셨을 건지 궁금합니다. 다른 질문 받을까요? 그럴까? 그런 질문 받죠. 네. 아니,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네, 뭐 어떤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어떻게 보면 꺼지기 전에 어떤 자기의 몸부림을 한번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고, 그리고 또 이 영화의 엔딩이 저희 영화 이제 시작할 때 도경이가 그러잖아요. 저는요 이기는 편이 제 편이에요. 어떤 악인도 이길 수 없는 도시잖아요, 한남이.
그러니까 그런 어떤 수미상관의 맥락의 연결성도 있고 그래서 엔딩은 상당히 마음에 들기도 하고요. 대답 괜찮았나요? 저도 그랬을 것 같아서 정말 네. 마음에 듭니다. 거짓말.